네, 북한이 대적 활동을 예고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여왔었는데요. 그동안 뒤에 한 발짝 물러서 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만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북한학 박사이자 신석호 동아일보 부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같이 노동신문을 봤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곧 있으면 우리한테 군사행동 할 것처럼 총참모부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거를 노동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보류를 시켰더라고요. 중단도 아니고 일단 보류예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말 그대로 보류죠. 지금까지 하겠다고 얘기했고 진행해 오던 것을 예. 일단 스톱. 네.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도 가지 말고 스톱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겁니다. 그 조치라는 건 뭡니까? 17일 날 총참모부 대변인이 발표한 한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군부대를 놓겠다. 네. 그리고 DMZ에서 철수했던 그 감시 초소를 복원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접경지에서 포병부대를 증강하고 예. 군사훈련을 다시 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한참 문제가 되면 전단을 날리겠다. 이 4가지잖아요. 예. 그 4가지를 일단 스톱하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네, 보니까 화상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처음 봤는데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뭐 김정은이 코로나19를 걱정해서 아니냐 아니면 뭐 건강이 좋지 않은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뉴스에 하나가 김정은이 다시 등장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다시 등장해서 보류를 시켰는데 화상회의를 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저도 아마 제가 20년째 북한을 계속 보고 있는데 네. 화상회의를 했다고 공개한 거는 처음 아닌가 싶어요. 예,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과연 북한에 지금 만연했느냐 아니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북한 당국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 있는 국제기구는 아직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네. 하지만 분명한 거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도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3월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지도자가 스스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보인 거죠. 예.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지금.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취재 정말 오래 했잖아요. 근데 이 화상회의도 화상회의인데 오늘 또 보면 중앙군사위원회의 예비회의에서 지금 보류를 했는데 이 예비회의라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예비회의를 했고 예. 예비회의를 했다고 공개한 게 공개한 재미있는 게. 거죠. 네네. 뭐 자기들 회의는 뭐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대남 메시지로 보낸 거잖아요. 예.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입니다. 예. 중앙군사위원회를 열 수도 있는데 네네. 예비회의란 걸 열어가지고 2가지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하나는 우리가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있어 네. 라는 걸 얘기한 거고 예. 네. 그리고 대남 대적 사업을 위해서 하던 거를 보류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당장 궁금하잖아요. 왜 보류했지? 네. 궁금하고 도대체 중앙위원회 해부한다는 게 뭐지? 네. 궁금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관심도 끌고 또 위기도 증폭시키고 이런 그 전형적인 북한의 살라미 전술입니다. 예. 네, 이 과정에서 또 눈에 띄는 움직임은 지금 대남 확성기를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 이걸 또 철거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렸어요. 예, 보류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4가지 중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확성기는 우리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회담의 결과로 상호가 비방을 하지 않기로 했고 네. 그래서 남북 당국이 다 이제 철거한 것인데 지금 어쨌든 대적 그 사업의 큰 기조, 북한이 주장하는 대적 사업의 큰 기조는 판문점 회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 이전으로 남북 관계를 돌려놓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는 확성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확성기를 이제 다시 세워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까지 보류가 되니까 군이 일단 북한 군이 철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최근에 정말 정신없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정말 뭐 막말성 담화가 계속 나왔고 그리고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도 폭발을 시켜 버렸는데 갑자기 이 시점에 보류 이게 왜 이 시점에 왜 했는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죠. 예. 궁금하고 지금 우리 당국도 굉장히 그 귀추를 주목하고 있을 건데 예. 아직 알려진 정확한 이유는 없고요. 네네. 잘 알려지기 힘들 수 있는데 우리가 한 4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일단 보류한 게
좋은 거냐? 예. 일단은 6.25가 내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내일 6월 25일을 기해서 전단이 날라오고 혹시 뭐 충돌이 있고 이런 위험은 이제 피한 것 같죠. 그래서 예.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김정은이 예비회의에 올라온 대남 적대 사업을 보고서 마음에 안 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이거로 되겠어? 예. 내가 이 정도 하라고 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군요. 보류하고 더 강화된 조치를 가지고 와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예. 아니면은 대남 적대 사업은 그래 이 정도면은 남쪽이 좀 혼이 났을 거야. 네네. 이 정도까지만 해. 라는 거를 결정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 예. 정반대죠. 그렇죠.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예. 또 그 결정이 보류 결정이 사전에 계획된 거냐. 아. 아니면은 어제 예비회의에서 김정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그냥 우발적으로 결정한 거냐. 예. 그두 가지 또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뭐 보류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두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는 전쟁 억제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대책을 연구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보류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역시 이제 가능성의 영역인데요. 생각해 보면은 네. 지금 만약에 계획적으로 김여정과 김영철이 나와서 대적 사업을 한다고 막 긴장을 띄워놓고 네. 그 다음에 갑자기 김정은이 나와서 보류시키는 게 계획됐다면 그 살라미 전술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북한 지도부가 이런 소동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그런 취지로 상상을 해본다면 네. 지금 북한은 어쨌든 북미회담 안 되고요. 남북 대화도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네. 북한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남한에 대한민국에 그리고 미국에 화를 내면서 핑계를 대면서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국방력의 강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네. 예. 그 국방력의 강화는 미국과 한국이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 핑계를 만들어 놓고 예. 조금씩 가는 건데 지금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예, 예. 그러니까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것을 곧 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좀 우려하는 것이죠. 우려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작년부터 지속된 단거리 발사체 같은 네네. 것에서 조금 더 나간 한국과 일본을 어떤 상정한 방어력의 강화 이런 걸 수 있고요. 예. 네. 아니면은 미국이 좀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SLBM은 좀 더 지금 성능을 강화해야 되잖아요. 예, 예. 네. 작년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나간 기술 개발을 추구할 수도 있고, 예. 하여간 어떠한 군사적인 목적이 있고 그거를 위해서 대적 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위기를 띄웠다가 지금 김정은이 나와서 다시 보류하고 이런 계획된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하나의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사실 미국과도 이 뭐 남북 관계라는 거는 떼놓을 수가 없는 건데 미국이 사실 가장 신경 쓴 게 아까 SLBM도 얘기했지만 사실 ICBM 발사 실험하는 거잖아요. 이런 잠시 숨 고르겠다가 전격적으로 이런 실험 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미국의 이해관계를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수단이 두 가지죠. 예. ICBM을 쏘거나 예. 아니면 핵실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미 2016년과 17년에 여러 번 봤는데 제가 볼 땐 지금 미국의 대선을 앞둔 이 올해 이 국면에서 예, 예. 미국 워싱턴을 정면으로 공격할 수 있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하지 않을 거로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어쨌든 미국의 대선 결과를 보겠죠. 예. 트럼프가 재선을 할 건지 아니면 조 바이든이 새로운 민주당의 대통령이 될 건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일 여기서 ICBM이나 핵실험 같은 그 초대형 미국을 건드리는 도발을 했다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반발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어쨌든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과 하노이 회담에 약속한 걸 정면으로 깨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평양은 너무 좀 정치적인 부담이 있고 예. 그런 리스크까지 지금 감당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올해 미국의 대선 전까지. 예. 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남긴 했지만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이 있잖아요. 이걸 앞두고 좀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날을 좀 신경 쓰고 있어야 될까요? 그럼 당연하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그런 경치길 중에 하나고요. 예. 정준현이라 해서 꺾어진 해 5년 그리고 10년 이 단위에는 꼭 열병식을 해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시기도 아주 좋잖아요. 미국의 대선을 한 달도 안 남긴 그런 시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거나 이러진 않더라도 예. 네. 우리가 이런 걸 개발했어라고 보여줄 수는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보여주는 것까지 미국이 군사적인 대응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보여주는 카드가 남아있는 건 사실이고 그게 예. 10월 10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네. 대남 비방 공세를 했다가 또 보류했다가 북한의 속내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신석호 부장관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